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치매와 관련된 요인, 먼저 치매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가 위축되어 프리온이라는 비정상적인 물질이 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정상적인 뇌 신경세포를 망가지게 하는 병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츠하이머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불순물이 나오는데 그 프리온이라는 불순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뇌에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물질인 프리온이 뇌에 축적되어 세포의 기능이 마비되게 하는 병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치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인데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먹지 못한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뇌세포는 한번 망가질 수는 있지만 다시 복구되기는 어렵습니다. 뇌신경세포는 평생에 거쳐서 단 한 번만 분화하는데 이 말은 손상이 되어도 다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 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당뇨,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이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종착역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급사이고요. 두 번째는 뇌졸중 중풍이고요. 세 번째는 치매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의 케이스에 이제 닿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혈관이 깨끗하냐 혈관이 깨끗하지 않느냐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탄력적이고 깨끗하면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병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이 또 치매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울증은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아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우리를 똘똘하고 민첩하게 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게 와도 이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 있어요. 또 알코올을 또 오랜 시간 흡입하면요. 알코올로 인해서 뇌세포가 또 많이 망가지게 돼요. 이것을 알코올성 치매라고 합니다. 갑상선에서는 우리를 똘똘하고 민첩하게 하는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티록신이 너무 적게 나와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살은 비대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는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어떤 면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보다 좀 나쁜 편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라고 하는데 이 코발라민이나 비타민 B9, 엽산이 부족해도 엽산은 신경세포를 만드는 물질인데요. 이게 또 부족해도 오는 치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어도 치매가 오고요. 뇌염을 심하게 앓고 난 후유증으로도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 시험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염두에 두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란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지장애가 온다고 했어요. 인지란 무엇이냐? IQ를 말하죠. IQ.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왜 그러니? 이게 바로 IQ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먼저 오죠. 치매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운동을 담당하는 곳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지장애가 오게 되죠. 인지장애 하면 생각나는 거 진압력 장애죠. 자, 그래서 인지, 기억력이 떨어져서 약속을 잊고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먼저 찾아온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저하된다. 자, 우리가 인지 쪽에 문제가 먼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 기억력 주로 왼쪽 뇌 쪽에서 진행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점점점 운동을 다스리는 곳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말문이 자주 막히고 단어가 쉽게 잘 떠오르지 않게 돼서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진압력이 떨어지죠. 진압력 저하. 진압력이라는 것은 특히 때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현재, 미래, 과거를 구분하는 능력인데 진압력 저하가 오면서 현재, 미래, 과거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죠. 날짜, 요일, 시간, 사람의 이름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표현은 좋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똥이님, 말똥이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고 아침 8시에요? 아침 드시죠. 점심 12시에요? 점심 드시죠. 2시에요? 간식 드시죠. 3시에요? 산책 가실까요? 이렇게 때를 알려주는 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압력 장애가 점점 심해지면 낮과 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때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리고 가족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던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시공간 파악 능력은 뭐냐면 길을 찾는 능력이에요. 남자와 여자, 이 남자들의 조상님들께서 뭐 하셨죠? 자, 걸어 다니셨어요. 그 다음엔 말을 탔죠. 또는 낙타를 탔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별이나 이런 지형을 보고 자기 마을을 찾아왔어요. 먼 길을 떠나도 자기가 살던 곳을 찾아왔죠. 전쟁에 나가서도 찾아왔고 사냥을 나가서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성들의 DNA 속에는 본능적으로 시공간 파악 능력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성들은 말을 타지 않고 대신 차를 운전하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운전을 잘하는 게 맞고요. 기계를 잘 만지고요. 특별하게 기계 공부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기계 몇 대는 부셨다 조립했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낯선 길을 가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피 속에 시공간 파악 능력을 유전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둥지를 보호하는 양육을 담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멀리까지 나갈 일이 없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시공간 파악 능력이 좀 저하가 있죠. 그래서 시공간 파악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수학을 잘하고 퍼즐을 잘 맞히고 그림을 잘 그리고 운전을 잘하고 만들기, 조립하기, 이런 블럭 만들기 이런 것을 잘합니다. 여자인데도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은 여자임에도 시공간 파악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경우죠. 그래서 저처럼 운전을 못하는 여자는 당연히 무죄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두부를 사러 구멍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에서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안방을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실행 기능. 예전에는 쉽게 사용했던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 세탁기를 작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실행 기능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이제 치매가 오면서 치매는 도파민의 감소죠. 자, 이렇게 우리를 민첩하고 똘똘하게 하는 물질들이 잘 나오지 않고 뇌가 위축이 되면서 우울증이 함께 찾아옵니다. 우울증 하면 의욕이 없고 식욕이 없고 잠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울증이 급격하게 심하게 와도 바로 치매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잘 치료하고 우울증을 잘 관리하면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치매도 오지만 우울증도 온다. 우울증은 의욕이 없고 식욕이 없고 잠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선망이 와서
망상, 환청, 환시가 나타나기도 하죠. 정신병 증상으로. 이 망상이라는 것은 허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헛된 것을 맞다고 믿는 것을 말해요. 자, 초조 및 공격성. 왜 초조하고 공격적이냐?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치매가 오시면은 고집이 세지고 이기적이며 논쟁적이 돼요. 수면 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치매 검사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치매는 이제 약물요법과 그 다음에 이제 상담요법, 그 다음에 가족의 관심이 이제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되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치매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슬픔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약을 쓰지 않고도 치매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비약물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좋아지게 하는 거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지를 자극하는 활동을 격려하고 그래서 간단한 물건 만들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고 춤추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지를 자꾸 자극을 해주는 거 그거 좋다. 자, 그 다음에 치매를 예방하려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혈관 질환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혈관을 손상시키는 병이다. 혈관 손상병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혈관이 손상이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혈관은 어느 혈관이냐? 뇌를 싸고 있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생기면 뇌졸중이 오거나 급사를 하거나 또는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동맥경화가 있다면 이 병을 잘 관리해서 뇌졸중, 급사, 치매라는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한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인지를 자꾸 자극하는 사회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치매 조기 검진을 수시로 받도록 한다. 자, 그러면 뇌졸중은 뇌가 졸도 중인 상태죠. 자, 지금도 졸도를 했고 앞으로도 졸도를 할 거예요. 자, 뇌졸중을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 부르냐? 중풍이라 부른다. 중심이 되는 곳에 바람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죠? 브레인, 뇌죠.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허리케인이 불었어요. 그러면 명령을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리죠. 명령을 잘 내리지 못하고 수행하기가 어렵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중풍에 걸렸다라고 하죠. 중풍에 걸려서 오는 증상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마비가 왔다. 장애가 왔다라고 하죠. 자, 뇌졸중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바구니를 열면 두 개의 사과가 있어요. 하나는 뇌경색이라는 사과가 있고 또 하나는 뇌출혈이라는 사과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사과는 결과적으로 뇌를 손상시킵니다. 다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뇌를 손상시키고 또 하나는 한 번에 다량으로 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다량으로 누출돼서 광범위하게 뇌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뇌를 손상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미 한 번 이렇게 터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사이에 한 번씩 계속 터집니다. 이미 혈관이 다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 다 뇌를 망가지게 한다. 자, 이렇게 요인을 살펴보면 이거다라고 딱 집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그리고 과거에 한번 약하게 터지신 분들이 다시 또 터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은 혈관 손상병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혈관 손상병이 있으면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5대양 6대주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직립보행을 완벽하게 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대단한 뇌를 또 받았고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뇌죠. 가장 압력이 센 곳은 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대가는 바로 뇌졸중, 고혈압, 뇌압, 안압이 상승하는 압력 상승 질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이 오려면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은 개인마다 임상 증상이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운동장애가 올 수 있고요. 감각장애가 올 수 있고요. 갑자기 말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자, 코를 골고 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의식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전조 증상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온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교육을 받아서 알아두면 차후에 이런 사인이 왔다. 아, 이거 혹시 내가 뇌졸중이 오려는 사인이 아닌가 해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반신마비는 반절의 몸을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이 뇌는 이 X자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 뇌가 손상이 되면 오른쪽을 못 쓰고요.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되면 반대로 왼쪽 뇌를 못 쓰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이표를 기억하세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것을 반신마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감각을 반절을 못 느끼는 것을 반신감각장애라고 해요. 자, 언어장애는 우리가 주로 말을 하고 암기하고 공부하는 뇌를 기억하는 뇌를 왼쪽 뇌, 좌측 뇌를 공부뇌라고 불러요. 그래서 왼쪽 뇌가 손상된 경우에는 언어장애가 있고 오른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죠. 그래서 대상자가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렸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정답은 뇌졸중이죠. 오른쪽 손에 마비가 왔으면 어느 쪽에 문제가 왔죠? 왼쪽 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땡땡이 보호사님, 내일부터 서비스를 나갈 집은 말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분은 왼쪽 뇌가 손상되었구나.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시겠네. 수저질은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에이스이십니다. 자, 언어장애, 왼쪽 뇌,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한다. 자, 두통, 구토. 뇌의 압력이 올라가죠. 그러면 뇌의 압력이 올라가는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 아프게 돼요. 그 아픈 것을 뇌압이 상승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두통. 그리고 두통, 압력의 수치에 따라서 너무 높다? 그러면 위 내용물이 솟구쳐서 토하게 되는데 그것을 원래대로 말하면 투사성 구토라고 해요. 높은 뇌압에 의해서 안에 내용물이 마치 물총을 쏘듯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 뇌종양, 뇌염, 뇌수막염에 걸려도 구토를 하는 것은 높은 뇌압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 오게 되죠. 특히 손해가 손상되었을 때 이 손해는 중심을 잡고 섬세한 운동을 하고 자크를 채우고 단추를 채울 수 있고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심각하게 오죠. 그래서 차를 타지 못하고 반드시 걷지를 못하게 돼요. 자, 운동 실조증은 비틀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걷는 것을 운동 실조증이라고 해요. 운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잃을 초, 너무 일찍 잃어버렸다. 그래서 역시나 손해에 손상이 있을 때 운동 실조증이 심하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시력장애, 높은 뇌압이
의해서 시신경이 눌리게 되죠. 그래서 물체가 흔들리듯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뇌졸중이 심하게 오면 삼킴 장애가 와요. 삼킴 장애를 연화 곤란이라고 하죠. 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졸중이 오면 뇌세포가 다량으로 망가진다고 했죠. 자, 그런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제 간병을 받고 있던 분이 어느 날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장수의 길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